박성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관도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각 교육지원청 장님께 공통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대부분 다 학교에 전체적으로 다 제대로 다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할까요?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먼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김평 교육장님. 준비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진천교육장 김용환입니다. 네,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배치해서 취약한 어린이부터 보급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민 유치원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6교가 있었는데 이번에 공기청정기를 임대를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의 그 필터라든지 파일 이런 것들을 교체하였고요. 그리고 2018년 11월 산림유치원 초등학교 일반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초가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설치 완료된 학교가? 유치원은 100% 지금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완료됐고요. 초등학교는 20%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산증평 교육장님 퍼센테이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유초만. 저희 계산증평 교육장 장재현입니다. 저희 관내 유치원 학교는 100% 완료가 됐고요. 초등학교는 7개교, 18개 교 중에 7개교, 중학교는 11개 교 중에 3교가 음성 그렇죠. 네, 음성교육장 김덕수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도 유치원은 완료가 되었고 초등학교는 올해 대순초등학교 27학급을 먼저 이렇게 학교별로 해서 터졌습니다. 남원시 학교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공기청정기 운용에 관한 내부적인 운영 방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 공기청정기를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한 번도 거의 대부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운영을 하지 않아서 이게 공기청정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졸업을 했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기세 때문인가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되는데 혹시 학교의 일반 운영비, 일반 관리비 때문에 청정기나 특별한 것들을 운영을 안 하는 건지 확인 좀 한번 해볼까요? 계산증평 교육장 장재현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이 각 학교에 지금 보급이 되어 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교사 내의 미세먼지 유지 기준, PM10 100 마이크로그램, 또 PM2.5 35 마이크로그램 이하일 때는 공기청정기를 특별히 가동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학교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그 기준에 매뉴얼에 맞춰서
운영하다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아마 활용이 더러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계속 틀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일반 보통 초등학교가 전기세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나요? 1년에?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전기세 문제를 행정과에서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던데 제가 통화를 한번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장치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장치들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서 또 행정지원과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일반 관리비가 예상했던 예산보다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침들이 좀 내려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관리비하고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지 특히 이제 전기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지 확인 좀 한번 해볼까요? 예, 진천교육장 김용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에는 학교장실에 그날의 그 미세먼지 농도를 항상 체크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전기료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는 모든 학교가 그 전기료하고 관계없이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요.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는 학교 규모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큰 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씩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작은 학교는 그렇지 않고요. 현재 그 학교장님들이 학생들의 그 실내 온도라든지 공기청정에 대해서 그 전기를 아끼거나 이렇게 전기료 때문에 작동을 안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를 기억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일반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어도 장치들이 있어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야기를 며칠 전에 청주 지역의 학교의 그 학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청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 무서운 그 환경 위해 요소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기청정기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관리비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전 우리 80년대나 90년대처럼 그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쓰고 있는 건데 안 키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하여튼 내일 보고는 해당 지역인 청주교육지원청에 지지를 다시 하겠지만 여기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수준이 조금 낮은 괜찮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쪽 세계 지역 교육청은 그렇지만 하여튼 좀 세세하게 관리를 해서 내부 지침에 좀 따라서 운영을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관련돼서 언론에 계속 나왔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정화차 한번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교육장님이 바뀌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괴산징평 교육지원청의 김효 교육감에게 충성 강요반은 이거는 수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청에서 대응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본청에서 대응을 하고 있나요? 괴산징평 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재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검찰에서 아직도 조사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바뀌셨잖아요, 그죠? 네. 바뀌셨죠? 네. 제가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교육계에서는 특히나 그 선거법 위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육계에 계신 분들 특히 교육장님이나 수장들 같은 경우에는 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관과 교육관에 관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발언 내용을 보면 김병우 교육감과 철학이 같지 않으면 그만두세요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또 다른
소위 교장 공모제에 관한 이야기, 또 교육관과 정치적 코드가 다르고 철학이 다르면 교장직을 그만둬야죠.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게 농담 삼아라도 이런 이야기까지 실제 교장협의회 쪽에서 그 교육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도 그 의원으로서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런 사안에 대한 각 그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간단하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네. 교선증평교육전 전 교육장 장재영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교육장이 인선말을 경난 이런 자리에서 충북 교육에 대한 비전과 또 학생수 감소에 대한 학교 시스템의 변화와 연결되는 공모 보장 등을 또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와중에 전체적인 그 강의나 내용 속에서 단편적인 그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선거를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공직자의 운행이 진짜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이번 사안을 통해서 교육장님들의 그 운행이 정말 무거워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성찰과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혹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운전교육지원 전 교육장 김덕순입니다.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잘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언론이나 이런 곳에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걸로 봐서 교육장들이 아마 이런 그 중요한 선거법 위반 정도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산증선 교육장님이 그 당시에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성보다는 어떤 충북교육의 그 실현을 위해서 교장 선생님이 협조해달라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진천교육장 김용환입니다. 저도 상황 파악을 언론을 통해서만 이렇게 들어서 잘 알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어떻든 간에 함께하는 충북교육에 대한 것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아마 얘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장님들이 그런 언행에 대해서 그냥 자기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선거를 임한 상태에서의 선거법 문제나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저는 교육 관련된 교육관은 특히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것이 또 그 교육장과 생각이 교육감과 생각이 일정 부분 틀리고 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강요하거나 이런 행태들이 진행이 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선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절치 못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라도 이런 교육 철학이나 교육관에 관한 것이 일방적으로 전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율적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교육관을 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맡겨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번 다른 교육청들하고도 관련돼서 여러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담당 장학사님께 같이 한번 토론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다른 교육지원청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평가를 할 때 평가를 제출하셨던 문제인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답을 하실 수 있으신
그 장학사님께서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문제점으로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민과 관과의 문제, 또 뭐 민과 민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추후에 일단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그 같은 형태로 지금 평가를 해서 그 문제점이라고 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먼저 장학사님께서 진천 장학사님께서 한번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담 인력 부족,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진천교육청 행복교육처센터 담당 장사 조경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담 인력에 대한 부족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군단위 행복교육지원센터의 담당 장학사 1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인원은 행복교육지부의 1명, 현재 진천의 경우 인턴 장학사가 1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담당 장학사의 총괄을 맡는 경우 특수, 위센터, 학교폭력, 인성 등등의 기반 업무와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입장에서 지역민들과 그리고 진천군청과 협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업무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행정 인력에 대한 부족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센터나 다른 그 센터들 하고 그러니까 위에까지 다 그 조직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그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확장되고 있는 업무들은 굉장히 과중한 업무들이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2019년도에 조직 개편안에 이것들이 반영돼서 현재 그 변화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업무 꼭지들이 있고 이 업무 꼭지들을 창의적인 업무로서 전환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든 입장입니다. 근무 여건 개선은 거기에 연동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네. 이거 좀 이따 그 대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그다음 두 번째 그 지자체와의 업무 협약의 개선 필요는 전 교육청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와의 업무 협약이 단기적이기도 하고 또 일시적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다음 또 문제는 뭐냐면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장기적인 교육정책 그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정책을 좀 개발해야겠다라는 그러니까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얘기했던 지자체와의 그 업무 협약의 개선에 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업무 관련된 주 내용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단기적인 업무 협약을 통해서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뭐 추후에 한 3, 4년 뒤에 해당 지자체장이 난 이 행복교육주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하면 그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무게감 없는 그 업무 협약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두세 번째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업무적인 협의, 두 번째는 정책과 관련된 장기적인 로드맵 이 두 가지를 같이 누가 한번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장학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장학사 안광석입니다. 업무 협약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로드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역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종 조례나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평가 타당성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기 때문에 모양이 모두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각종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와 실무추진협의 그리고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군수님들과의 지속적인 만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모양이 틀린데 예. 이게 제가 일반화의 오류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지역마다 그 모양이 틀린데 지역마다 거의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의 특색들이 그 제목만 바뀌어서 너무 비슷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건 또 좀 이따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지자체와의 관계 문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로 이제 공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청소년 활동 공간 유지와 운영비, 또 인건비, 그 다음에 학교 밖의 공간, 그 다음에 행복교육지구가 지자체와 이렇게 교육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공간 또는 인건비, 요것이 주된 또 문제점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요것에 대해서는 음성교육청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음성교육지원청 협곡지구 담당 장학사 배진숙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음성교육지원청에서는 마을교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마을 선생님들이 80여 분 이제 양성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이제 그 학교로 들어가서 선생님과 공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 안에 들어가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수업을 지원하고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이 행복지구의 또 중요한 그 사업 중에 하나가 학교 밖 배움터를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교사가 활동할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방과 후에 초등학교에서의 방과 후와 돌봄뿐만 아니라 마을 학교에서의 어떤 돌봄과 이런 그 방과 후 활동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 청소년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청소년들이 그 학업이라든지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또 해소할 수 있고 그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그런 어떤 실내 공간 그리고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지역 사회별로 좀 구체적인 장소가 좀 그리고 아이들이 접근성이 가능한 그런 도심의 어떤 장소가 있어야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학교 밖 배움터라든지 예술 문화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 세 가지 문제가 요즘 이따 한번 대안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저도 하나 문제점을 한번 발견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민과 강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과 그러니까 민간의 문제가 이제 규제와 그 자율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 행복교육지구는 자율성에 근간한 그 교육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사실 100% 보장돼야 되는 게 우선인데요. 근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2년차잖아요. 한 4년차, 3, 4년차 정도 되니까 민간 영역에서 우리가 이거를 개발하고 지금까지 노력을 투입해왔다, 투자해왔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의 그 선정 같은 것, 사업에 대한 선정. 그러니까 그래서 민과 민끼리 새로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내용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민간 영역이나 이런 행복교육지구 사업 자체가 일정 정도의 뭐라 해야 되나요? 트러스 같은 형태가 조성이 되더라고요. 서울도 그렇고 또 경기도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의 점유 같은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야. 우리가 그 경험 있고 능력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청에 이런 소스들도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해라고 하는 민간 영역에서의 그 싸움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어요. 그 서울 경기 지역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그 규제와 자율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것도 그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가지 문제로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네 번째 문제는 뭐 차치하고 먼저 말씀하셨던 그 1, 2, 3번에 대한 대안들이 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도 제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전담 인력 부족하고 근무효과 개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내일 모레에서부터 본청 그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이쪽에 제안할 수 있도록 뭐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의 경우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진천군이 2억을 독자적으로 집행하고 있고 교육청이 2억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인력 자체를 군청에 파견 요청을 하고 있고 이 인력과 함께 의원님들께서도 생각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의 구조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서 민간에 대한 협의도 좀 부족하고 있다는
그런 질의들도 이제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들을 군청에다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도교육청에서도 지역교육청의 행복지원센터에 인력 충원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의 경우, 그리고 청주의 경우 실제로 지자체에서 인력이 파견되어서 행복교육지구 업무들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2년 차를 접어들고 있고 기반 자체가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향후 2019년부터 2020년, 21년까지 넘어가는 행복교육지구 2기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이런 인력 충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서 저희가 보다 창의적이고 그리고 정주 효과를 강화하고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의 행복교육지 사업이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거라서 이게 저는 이제 이것이 해당 지자체 그 장님의 의지와 그러니까 능동적인 어쨌든 그 사고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도적 틀 내에 묶을 수 있는 제안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지자체장님의 그냥 적극적 의지에 달려 있다. 요 문장 말고 다른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그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9월에 청주교육청에서 행복교육지구 업무를 담당하다 진천교육청으로 와서 현재 지역에 대한 파악들은 100%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 진천군 의회와 진천군청 우리 민간단체 저희 함께하고 있는 생구와 진천 교육발전 공동체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지자체장이 바뀌건 바뀌지 않던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업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주 여건과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법률적인 방안으로서 이것들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거기에 재정적, 인력 파견 등에 대한 협의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래서 저희 송기석 군수님께서는 이런 제안들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진천군에서 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좀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연구 용역들을 교육청과 군청에서 공동으로 투자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리들을 좀 푸는 방향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해가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자체별 교육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좀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진행하고 그 지자체 내에서 조례도 만들고 저도 이런 그 틀들을 좀 만들지 않으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 지자체 장의 판단으로만 계속 맡겨놓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미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에서는 대부분 다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실은 경기도에서는 이미 선례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라서 저희 충청부도 교육청도 행복교육지구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3년차 들어가는 쪽에서는 아마 이 장학사님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2기 때는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다른 제안은 지금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내용 그대로 본청하고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지자체 업무 협약의 개선 필요, 지자체 교육청 정책 로드맵, 이것은 1번 하나와 비슷한데요. 그래도 혹시 또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집행교육청 장학상방송입니다. 지자체와 업무 협약은 그 이전 상황보다는 이제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정부에서 다함께 돌봄 사업을 공모를 해서 지자체 예산 50과 이제 국가 예산 50에서 공모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저희 이창현 군수님께서도 내년부터 다함께 돌봄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저희 교육지원청에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한 마을 강사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타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또 이제 정부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다가 중점을 내서 추진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세 번째에서 대안을 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두 번째에서 나오네요. 이 공모사업 관련돼 가지고 공모사업을 우리 교육공동체 이름으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마을교육 저희들 단체들이 이제 비영리 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 심사를 받고 선정이 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단위나 교육공동체 이름으로 그 뭐 비영리법인 이런 형태로 이제 공모를 진행한다는 거죠. 진행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괴산진평교육청 장사 안동서입니다. 저희 괴산에 있는 비영리 단체가 이제 뭐 교육부 사업이라든가 또는 뭐 여가부 이런 사업을 따서 실제로다가 운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학교의 숲이라는 단체에서는 홍범지 고택에서 그 예산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활동 공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제 많이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2년차 대비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산에 관한 필요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활동 공간이라든가 이런 배움터 공간 필요 이런 것들은 특정한 예산이 좀 수반되는 거라서 혹시 요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장학사 배진숙입니다. 저희 음성교육지원청에는 그 폐교가 되면서 덕센 폐교라든지 사정 분교라든지 이렇게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학교들이 남아있는 그런 학교들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좀 활용해서 학교 밖 배움터를 좀 재조성을 해볼 생각이고요. 단양에 보면 뭐 가곡중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리모델링이 되어서 학교 밖 배움터로 활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학교 밖 배움터를 조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그 지자체별 그 교육협의체를 구성을 하거나 또 각 지자체별로 의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자체 의회와 지자체장 그다음에 그 지자체 평생교육 담당자나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이 부서들하고 연계해서 그 협의체를 일단 구성을 하고 그 속에서 조금 남아있는 공간들이 여유 공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교육 관련된 것 또는 뭐 도서관 관련된 거, 청소년 관련된 아주 여러 가지 그 공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그 교육협의체에서 특정하게 좀 이렇게 마련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서 양쪽에 좀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공간이 전혀 없는 곳에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특정 지역에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저희들도 고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민간 영역에 관한 문제는 제가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 극복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뛰듯이 널리 뛰듯이 이 문제를 아예 경험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대신 자율과 규제에 관한 부분을 좀 유효적절하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청주나 충주 지역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런 민간 영역의 독점화 문제라든가 민간의 갈등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발현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이미 우리 수년 전서부터 교육 관련된 자신의 영역들을 가지고 가던 사실 일반 비영리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단체들하고의 불협화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작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항상 숙지를 하고 좀 미연에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